코로나 시대 자녀교육 5강, 이러다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망할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기본 이론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인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 권의 책들을 제가 읽고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YZ 이론까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 위에 보면은 인간의 위대한 여정,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휴먼 3.0,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판데믹 히스토리, 손이 안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세계사 강의까지 이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내용이 주이고요. 다른 내용들을 좀 첨가하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요 한 장에 담기에 너무 양이 많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르는 현상을 다룬다. 믿거나 말거나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폭력이 감소해왔고 현재 우리는 종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간의 이 미라를 발견하는데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실제로 이 인간종의 이런 그 유골들을 이렇게 좀 발견하면 대체로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겠지만 이런 어떤 폭력에 의해서. 이 책의 부제가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가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폭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 공부하면 맨날 죽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한번 여기 볼게요. 이 책에서는 평화화 과정, 문명화 과정, 인도주의 혁명, 긴 평화, 새로운 평화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인류사를 보고 있고요. 5,000년 전에 무정부적 수렵, 채집의 원시사회에서 농업사회, 도시, 또 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력적 사망의 비율이 5분의 1로 감소하게 돼요. 수렵 채집하던 시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망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잔인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은 굉장히 인권 친화적인 법이었다고 해요. 왜냐? 옛날에는 어땠냐? 네가 내 눈을 때려? 그럼 나는 너의 두 눈을 뽑아! 였어요. 네가 내 이를 깼어? 그럼 네 목을 벨 거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농업을 시작하면서 어때요? 이 도시 또 정부 입장에서 이런 백성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어떤 생산과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죠. 자력구제라든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벌을 주지 않으려고 나름의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거. 농업 문명이 시작하면서. 이거 놀랍지 않나요? 자, 그 다음 보시면 1400년대에서 1900년대 유럽에서 진행된 문명화 과정입니다. 이 책은 좀 동양의 이야기는 좀 많지는 않아요. 좀 서양 문명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유럽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고요. 봉건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왕국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전쟁들이 있죠. 그리고 중앙 집권 국가가 돼요. 중앙 집권 국가는 중앙 권력과 상업을 관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봉건 영토들이 많을 때는 굉장히 전쟁이 많았는데 중앙 집권 국가가 되면서 놀랍게도 과거에 50분의 1까지 살인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5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문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죽고 죽이는 것보다 같이 일해서 만들어낸 어떤 재화를 서로 상업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7세기 인도주의 혁명이에요. 이성의 시대, 계몽 시대 사회에 용인하던 폭력들을 철폐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생깁니다. 노예, 고문, 미신살해, 처벌, 마녀사냥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용인된 폭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것이 아니더라 라고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선한천사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인류의 위협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영아 사망이었어요. 태어난 아이들은 3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엄마도 산모도 아이를 낳고서 낳는 과정에서 또는 낳고서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죠. 100여 년 전에 유럽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들이 피가 묻어있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의사라는 그런 징표 같은 거였고요. 산모의 탯줄을 가위로 자르죠. 쓱쓱 닦아서 또 다른 산모의 탯줄을 자르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 출산을 한 산모들의 사망률이 조산사들에 의해서 출산을 한 산모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더 높은 거예요. 왜? 세균 감염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런 세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아예요, 기아.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까? 초급 목피로 간신히 연명을 했더니 전쟁 나요. 전쟁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 영아 사망도 관련이 좀 있죠.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인류는 엄청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96년 제너의 천연두 예방접종, 그리고 파스테르, 그리고 플레밍의 페니실린, 그리고 1941년에 페니실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항생제가 나오고 세균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세균성 질환은 인류가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바이러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이런 시기 인도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사회가 용인하는 폭력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긴 평화의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 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1950년 한국전쟁까지 이 전 세계가 같이 싸우죠. 그렇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강대국 사이의 전쟁이 엄청 줄어들어요. 물론 베트남 전쟁도 있고 걸프전도 있고 지금 아제르바이잔 에서 지금 있는 전쟁도 있고 중동 지역의 전쟁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왜?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이잖아요. 그런데 이 핵이 만들어지면서 핵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싸우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예전에는 내가 조금 피해를 입고 마는 거였지만 지금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진 사람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강대국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가 지금 꽤 긴 평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1989년 이후에는 조직적 충돌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전이나 집단살해, 독재 정부 억압과 테러, 이게 큰 전쟁은 없어졌지만 이런 내전, 실제로 강대국들이 점령했다가 빠져나가면서 무정부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전, 또 집단살해, 독재 정부, 또 테러 같은 것들은 아직도 있죠. 아직도 있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평화의 시기예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에는 작은 규모의 공격성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굵직굵직한 거였다면 이제 이후에는 소수 집단,
여성, 아이, 동성애자, 심지어 동물에 대한 공격성까지도 제한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성에 대해, 여성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죠.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도 예전에 비하면 자신의 그런 권리들을 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어떤가요? 동물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작은 규모의 그 공격성에 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인간의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평화로워졌다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 보세요. 폭력적 사망 비율이 5분의 1로 감소합니다. 농업 문명이 되는 것만으로,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것만으로 살인율이 50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런 사회 용인하던 폭력도 많이 사라졌고요. 이렇게 훨씬 더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아, 옛날이 좋았지. 옛날 언제가 좋았어요? 100년 전 일제강점기예요. 70년 전 한국전쟁 시기네요. 50년 전 보릿고개 간신히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언제가 좋았어요? 구한말 세종대왕 때가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폭력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들, 특히 호모 사피엔스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호모 사피엔스가 있던 그 시기에 한 6종의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6종의 인간종이 있었는데 왜 나머지 5은 다 사라지고 사피엔스만 남았냐? 사피엔스가 다 죽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아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 사피엔스끼리 서로 잡아 죽이는, 심지어 최근까지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동물 취급을 했었죠. 지금은 동물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거지만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바로 내면의 악마가 5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악마, 도구적 폭력, 폭력적인 것, 그 다음에 우세 경쟁, 복수심, 가학성,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5 악마가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호 이 약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내가 더 강하게 하고 더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면 그 잔인함을 나와 내 가족이 당하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이런 내면의 5 악마를 깨우고 이 5 악마가 어떤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하지만 넷의 선한 천사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이입하는 거죠.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감각. 이것이 옳고 그른가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네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고통을 느낄 때 나에게도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아파하는 걸 보면 나도 좀 아픈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거울 누련이 그런 통증을 비슷하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이입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 악마와 4 천사가 있는데 누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인가? 바로 상황에 의해서 5 악마가 더 드러나기도 하고 4 천사가 더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힘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이 원시 시대에 수렵 채집하던 시대에는 4명의 선한 천사가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폭력적이고 더 경쟁적이고 더 복수심과 가학적으로 되는 것이었던 거죠. 우리 사회가 더 문명화되고 또 민주적인 사회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역사의 힘이라고 해서 리바이어던 또 상업. 리바이어던은 뭐냐면 거대 기구예요. 국가 또는 국제적인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좀 중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개인 간의 싸움을 국가가 중재하기 시작한 거죠. 문명 국가가 되면서 이제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의 싸움을
중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화. 전쟁을 하는 것보다 교역을 하는 게 더 이로와 그러면 상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화. 남자들이 좀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좀 더 여기 4명의 선한 천사들이 더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세계주의, 이런 교통의 발달이나 이런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노틀담의 성당이 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병인 양요의 지옥을 이제야 갚을 수 있었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노틀담의 성당을 프랑스의 또 문화유산이지만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 문화유산. 인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각, 개념들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여행 가서 노틀담 성당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탈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남대문이 탈 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노틀담이 탈 때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녀와 보기도 했고, 내가 다녀와 보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기도 했고, 또 언젠간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주의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심어주고, 이것이 악마보단 천사가, 우리 내면의 천사들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에스컬레이터,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문맹률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인류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 이 시기가 참 힘들기도 하지만,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어느 시기가 괜찮았겠어요? 지금이 제일 괜찮네요. 왜? 이 역사의 힘이 작용을 강하게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XYZ 이론입니다. XYZ 이론인데요. 우리가 맥린의 삼중례 이론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원래는 XY 이론인데 G는 제가 붙였어요. 그 X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시와 통제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외적 보상에 민감하고 현상 유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X형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 얘네들은 인간 고쳐 쓰지 않는다. 인간 안 돼. 얘네들은 통제가 필요해. 맞아야 돼. 이런 게 바로 X 이론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은 안 되니까 지시하고 통제하고 벌을 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Y 이론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율과 책임이 있다. 내적 보상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적극적, 능동적, 또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시, 명령, 통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과 통제에 기분 나빠지고 하기 싫어지고 반항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XY 이론이에요. 또 G 이론이 또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이것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하고 연결해 보면요, 이 X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면의 5 악마였죠, 그렇죠? 그리고 Y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내면의 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시기에는 5 악마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고 어느 시기에는 선한 천사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바로 외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G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G로는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 외부 상황이 바로 역사의 힘이 되어서 리바이어던, 상업, 여성화, 세계주의, 또 이성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것들이 내면의 악마를 안정시키고 내면의 선한 천사들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거칠고 폭력적이고 혐오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X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반면 감정이입하고 자기조절하고 도덕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주의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Y형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G 외부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런 좀 더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적이고 좀 더 인간 친화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나의 그 어떤 권한을 선거를 통해서 사실 위임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폭력적이었던 것에서 더 평화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강 이러다 세상이 망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때요?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복병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세균은 어떻게든 다뤄냈어요. 그 전에 전쟁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전쟁 중이긴 하지만 전쟁도 많이 줄었고 세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바이러스가 또 남아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코로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